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좋아 보이네? 뭐가 바뀐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K뷰티 제품들이 단순히 좋아 보이는 화장품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화장품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야 놀자 최중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다들 혹시 보셨나요? 전 세계 21개국 정상들과 수천 명의 외교관들이 한국을 방문했던 에이펙 정상회의 때 흥미로운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 황과 이재용 삼성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님이 만나서 한 치킨집에서 맥주 회동을 한 장면이 화제가 된 적 있죠. 그것 때문에 그때 모였던 그 치킨집 브랜드가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주식은 예측 불가능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열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뷰티였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이분이 경주 황리단길에 있는 올리브영에 들려서 화장품을 한아름 사들고는 자신의 SNS에 한국 화장품 발견이라면서 인증샷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더 놀라운 건 이 에이펙이 단순한 정치 회담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에이펙 공식 행사장에는 K뷰티 파빌리온이라는 특별 체험관이 마련됐었는데 여기서 각국 정상들과 배우자단과 VIP들이 직접 K뷰티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이 각국 정상들이 잠시 머무르고 기거했던 황룡원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인삼을 이용한 인삼 입욕제를 만들어보는 클래스를 열었고요. 헤라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피부톤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커스텀 파운데이션과 립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 인증 브랜드 부스에서는 클린 뷰티, 비건 성분,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소개되면서 K뷰티가 단순히 효과를 넘어서 환경적 책임까지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환경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좀 더 인체에 무해하게 만든다는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뷰티 시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했을까? 그건 아니죠. 오늘은 K뷰티의 성공 비결과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피부과 시술 트렌드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강세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 화장품은 단순 색조 위주 제품이 많았고 프랑스 화장품이 거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97년도 그 IMF 외환위기 때 오히려 한국 화장품은 좀 기회를 많이 맞게 돼요. 근데 살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가성비 좋은 화장품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외모를 포기하는 민족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쯤부터 한국 로컬 브랜드들이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회사들이 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타이밍 좋게 몇몇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2002년도 겨울연가라든지 2003년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연예인의 그 하얗고 뽀얀 피부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때 맞춰서 우리 화장품들이 가성비 있게 많이 생산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조금씩 되고 몇몇 제품들이 흥행을 하면서 조금씩 한국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점이 하나가 더 있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과의 컨택이 너무나 쉬운 나라입니다. 제가 전에 프랑스 화장품 관련된 유튜브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더마 제품의 화장품을 만들기가 이렇게 수월한 나라가 사실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피부과마다 화장품을 만드는 게 붐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인프라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또 엄청난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쿠션 파운데이션을 최초로 출시하게 되죠.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치면서 사실 오늘의 아모레퍼시픽이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승장이 오듯이 이 K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또 K-팝이 치고 올라오면서 덩달아서 K-뷰티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K-엔터라든지 K-팝 같은 문화 콘텐츠가 먼저 한류를 만들지 않았다면 K-뷰티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K-뷰티라는 게 운도 좀 따랐다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 민족이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또 흥문화잖아요. 이 흥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음주 가무도 좋아하는 편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내 한류 팬 수가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하면서 한류 팬덤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됐고 자연스럽게 K-뷰티 소비로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뷰티의 세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네, 바로 마스크팩입니다. 우리가 시트 마스크라고도 하죠. 이 마스크팩을 데일리 케어 아이템으로 대중화시킨 건 한국이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럽이나 미국은 인건비가 사실 너무 비싸서 절대 단가도 안 나오고요. 제가 전공의를 하던 시절만 해도 마스크팩은 뭔가 중요한 날을 앞두고 하는 특별한 홈케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이 마스크팩의 가격을 확 낮추면서 효과는 좋은데 그리고 재미있는 디자인 요소까지 넣어서 대중들에게 부담 없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2013년도 전후로 중국 보따리상들, 우리가 따이공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람들이 한국 마스크팩을 중국으로 들여가서 되팔기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소비자들이 제품력을 인정을 하고 입소문이 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그 결과 마스크팩 전문 기업들이 매출 100억대 미만에서 수천억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요. 그럼 마스크팩 외에 K-뷰티의 성공 비결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살짝 언급하기는 했는데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더마 코스메틱이에요. 이 더마 코스메틱은 피부과 전문의와 화장품 회사가 협업을 해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개발한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직접 임상 테스트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K-뷰티 제품들이 단순히 좋아 보이는 화장품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화장품이 되는 겁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뭔가요? 일반인이 이런 성분을 아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화장품 성분을 많이 아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데 성분을 알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성분 표기도 정확해지고 화장품 회사들은 성분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아주 똑똑한 소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소비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한 앱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화해라는 앱인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앱 하나가 한국 화장품 산업 전체를 바꿔놨죠. 소비자들이 성분표를 읽기 시작하고 어떤 성분이 알러지를 일으키는지 어떤 성분의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화장품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 회사가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시장 전체를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앱이죠. 그래서 이런 성분 중심의 소비 문화가 K-뷰티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K-뷰티의 또 하나의 큰 강점은 빠른 트렌드 반영과 제품 출시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글래스 스킨이 유행이다. 그럼 바로 글래스 스킨에 맞춰진 제품이 나오고요. 보통 OEM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 분들도 맘만 먹으면 쉽게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화된 개발 생산이 거의 한 달이면 걸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로 제품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디지털 콘텐츠와 SNS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틱톡에서 K-뷰티 태그가 무려 95억 뷰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최근 쿠팡 플레이는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스트 메이크업이라는 메이크업 경영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뷰티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실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뚜렷한 사계절이 이 K-뷰티가 발전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피부가 노출이 되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피부가 수시로 바뀌는 계절에 적응을 하느라고 쉴 새 없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성분을 많이 화장품에 넣고 있어요. 이 변하는 사계절에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피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성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 비타민 성분부터 해서 병풀 추출물, 인삼 성분, 필링 성분, PDRN, 해조 추출물 등등 많은 걸 화장품에 넣고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게 바로 화장품 발전의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게 될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클린 뷰티와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제품이 좋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환경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클린 뷰티는 단순히 천연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비건 포뮬러를 사용하고 친환경 패키지를 쓰는 것까지 이 모두 아우르는 포함한 개념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을 살 때 이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물 실험은 했는지, 패키지는 재활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K뷰티가 스킨케어만을 넘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웰니스 앤 라이프스타일 존에서 봤듯이 이제는 K뷰티는 헤어 케어라든지 바디 케어, 심지어 이제 Y존 케어 같은 인티메이트 웰니스 케어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하죠. 피부가 얼굴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전신을 싸고 있는 게 피부이기 때문에 전신 케어로 발전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얼굴 건강을 넘어서 전신의 건강으로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부과 시술의 트렌드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운 안티에이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내 원래 얼굴의 개성을 살리면서 약간의 개성과 함께 슬로우 에이징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마 필러만 봐도 예전이랑 지금이랑은 추구하는 모양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강남미인 이미지처럼 이마가 좀 볼록하게 좀 많이 넣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약간 부족부만 살짝 채워서 내 원래 이마가 더 자연스러운 이마가 되는 느낌으로만 시술을 원하십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콤플렉스만 개선되는 정도로만 관리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좋아 보이네? 뭐가 바뀐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살짝만 좋아져 보이는 느낌을 원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울세라와 써마지도 시술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새 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노화의 대표적인 시술이죠. 물론 요새 울세라는 울세라피 프라임이라고 해서 신형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안티에이징 흐름에 맞춰서 뼈에서 각광받는 것들이 바로 콜라겐 부스터죠. 대표적으로 요새 핫한 시술인 무세포 동종 진피 콜라겐 부스터가 있죠. 상품명은 리투오라는 상품인데 지금 많이 시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뭐 주부아셀이라고 또 주베룩으로 유명한 바임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에이징 시술 나이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했던 시술들이 요새는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늙은 피부를 거꾸로 돌리는 것보다는 이미 젊은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쉽고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인지를 하고 요새는 20대 분들도 이 안티에이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피부과 시술 트렌드의 연장선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뷰티 디바이스의 발전이죠. 집에서도 피부과에서처럼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홈케어 기기 시장이 정말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LED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고주파 기기, 갈바닉 같은 제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이제는 AI가 탑재돼서 개인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 관리를 해주는 스마트 기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홈케어 제품도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아마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K뷰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K뷰티 체험 문화와 의료 관광이 바로 그것인데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 필수 코스가 하나 들었죠.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이게 단순한 화장품을 사는 걸 넘어서 하나의 어떤 체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올리브영은 그냥 쇼핑하는 곳이 아니라 K뷰티를 직접 경험하고 테스트하고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아가는 일종의 뷰티 테마파크가 됐다고 봅니다. 제품마다 테스터가 있고 가격도 투명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뭐 직원들에게 부담스럽게 그래서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 자체가 외국인들한테는 엄청난 매력인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K뷰티 투어라는 정식 관광 상품이 있을 정도로 관광 일정 중에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하루 빼서 시술을 받는 게 좀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도 뭐 청담이나 압구정동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찾아오시는 거 보면은 확실히 붐은 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뻐지기 위한 사람의 어떤 니즈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용 의료 기술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두시는 것 같고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도 한 가족이 주기적으로 지금 오고 계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흉터 치료를 좀 많이 하다 보니 검색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콧등에 찢어진 흉터가 있고 9살 난 아드님은 이제 개한테 물린 흉터가 얼굴에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15살 된 따님은 얼굴에 찢어진 흉터랑 팔에 수술 흉터 때문에 오셨는데 이 한 가족이 다 흉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술을 좀 해드렸는데 시술해드리고 흉터가 좀 많이 좋아지시다 보니까 지금 거의 3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또 오시는데 다음에는 흉터가 정말 심한 분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심해서 지금 사실 좀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K뷰티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계속 느낀 게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열정적인 나라다라는 거였습니다. K뷰티가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에 대한 남다른 열정,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스킨케어 문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 이 모든 게 하나의 철학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로서 외국인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에 와서 피부가 좋아졌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 실력이 정말 좋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K뷰티는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계속 확대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꾸준한 관리와 피부 건강 최우선이라는 우리만의 철학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새 독감이 엄청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